여러분들의 수익을 안전하게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수익버스 오늘도 베스트드라이버 엠뱅골드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매일같이 두 가지의 버스를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뭐 안전한 버스도 있고 아주 험난한 길을 가고 있는 버스도 있긴 한데 많은 버스들이 종착지에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리뷰할 종목이 생겼어요. 네, 사실 뭐 대다수의 버스가 아주 무난하게 강력하게 좀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빠르게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중에서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그래도 아무래도 맞아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AI 반도체 섹터도 지금 이제 휴일 동안에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틀 동안 4% 이상 상승이 나와줬고요. 뭐 엔비디아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강력하게 올라가주면서 일부 종목들이 올랐지만 사실 전체적으로는 장 초반의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아무래도 22일 날 다음 주에 발표될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 발표를 앞둔 시점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경계성 매물이 나와주고 있고요. 오히려 그 수급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한동안 조정 흐름이 나와줬던 바이오 섹터의 수급이 조금은 이동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강한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데 한올 바이오 파마도 오늘 장중에 한 7%대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최근에 어떤 박스피를 좀 돌파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한올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는 좀 극심한 저평가인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한올 바이오 파마의 후보 물질로만 지금 이제 계속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이뮤 노반트의 어떤 가치를 본다고 했을 때도 보수적으로 3분의 1만 봐도 지금의 시가총액은 너무 형편없이 저평가다라고 말씀드렸고 IMVT 1402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이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 중인데 만약에 상용화된다고 했을 때 연간 매출액이 5조에서 6조 정도를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올 바이오파마의 기업 가치가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4조에서 5조 정도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의 어떤 투심이 완화되고 있고 또 HAB가 오늘 또 이제 리보세라믹 관련해서 미국의 FDA 승인을 앞두고 있고 또 신라젠, 팩사백 같은 경우도 다음 달 안에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우리가 바이오 섹터들도 관심을 갖자라고 트렌드 선전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 강한 모습 보여줬고요.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1차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홀딩해 보겠습니다. 뭐 오늘의 교통 상황도 체크를 해볼 텐데 저 너무 궁금했던 게 네. 지난번에 김준호 매니저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AI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소프트웨어로 흘러가고 있는 그 변화에 맞습니다. 우리는 같이 동참하자. 네. 근데 오늘은 다시 반도체가 움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또 돌아간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 건지 오늘의 교통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휴일 동안에 너무나 강했어요. 오. 사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요. 네. 뭐 사실 엔비디아도 반등 흐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사실 강한 모습 보여줬지만 삼성향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조용한 모습이고요. SK 하이닉스 향 관련해서 뭐 DIT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기판을 공급하고 있는 이수페타시스 같은 일부 종목들만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 대부분의 반도체 섹터들은 장 초반의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음 주 이제 수요일 날 이제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을 앞둔 시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한 매수가 유입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AI 소프트웨어가 장중에 이스소프트 같은 경우는 10%대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또 폴라리스 오피스와 폴라리스 AI 쪽에도 수급이 오히려 5장 들어서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본다고 했을 때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생성형 AI 구글과 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연이어서 이제 연례 개발자 회의를 앞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AI 소프트웨어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시장에서의 돌아간 수급은 계속 순환 중이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그럼 매수해 볼까요? 현재 2시 27분 지나고 있고요. 첫 번째 매일경제TV가 소개해드리는 버스 보여드릴게요. 세 가지 노선을 보유하고 있는데 어느 노선에 탑승해 볼까요? 네, 오늘은 첫 번째로 파랑버스, 시내버스를 한번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네, 중기적으로 수익을 또 누릴 수 있는 중기 관점의 파란버스 탑승해 보겠습니다. 거쳐야 될 마을들은 어떤 게 있을지요? 네, 거쳐야 될 마을은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섹터가 최근에 저가 매수가 강하게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바이오 USA 그리고 아스코 또 그리고 에스모 유럽 임상종합학회 그리고 세계 내분비 학회가 있는데요. 저는 세계 내분비 학회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가 오늘 시장에서 좋은데 너무나 많으니까 네. 마을을 좀 저희가 쪼개봤습니다. 맞습니다. 학회마다 마을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버스로 가야 될 마을은 세계 내분비 학회 마을이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아스코 마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아스코 관련해서의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도 반등 흐름 나와주고 있어요. 네. ABL 바이오, 뭐 리가캠 바이오, 제가 이제 수입버스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 오늘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 사실상 6월 달에도 세계 내분비학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세계 내분비학회 관련해서 핵심 키워드가 알츠하이머와 비만 치료제예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아직까지 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황이 회복된다고 했을 때는 가장 빠른 속도로 또 회복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돼서 세계 내분비학회 말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알츠하이머 그리고 비만이 키워드가 될 것이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준호 기사님도 다이어트 중이라고 들었는데 예, 맞습니다. 티가 나나요? 티가 있나요? 티가 나다. 저 개인 만족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나중에는 확연하게 보일 겁니다. 맞습니다. 그럼 오늘 기사님이 탑승할 첫 번째 버스는 무엇인지 버스 번호 공개해 보도록 하죠. 네, 버스 번호는 087010 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087010번 버스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바이오 종목은 바로 펩트론. 네, 펩트론이라는 버스를 타 볼 텐데 네. 사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탄력도 면에서 가장 대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약물 전달 관련된 특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보노디스크의 또 위고비 뿐만 아니라 또 지금 이제 뭐 젯바운드, 일리아릴리의 젯바운드 같은 이런 성분을 제형을 변경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위고비와 젯바운드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이걸 한 달에 한 번 주기로 변경하다 보니까 이 기술에 특화가 돼 있고 또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주가가 지금 이제 올해 1월 기준에서 45% 이상 급락이 나와줬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뭐 위고비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젯바운드의 어떤 매출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올해 또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은 상태인데 사실상 지금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가 크게 하락에 나왔던 이유가 최근에 지금 일리아릴리와 그리고 노보노디스크의 지금 이제 제형 변경 관련해서 기술 이전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노보노디스크가 어떤 이제 글로벌 기업과 지금 기술 이전을 체결했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그렇다면 펩트론은 기술 이전이 불발된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있었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불식되면서 제약바이오 섹터의 전반적인 하락이 나와주면서 좀 지나친 하락이 나와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펩트론의 약물 전달 플랫폼 관련된 이 기술력은 꼭 기술 이전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기술력만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의 하락은 너무 지나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오늘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전히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또 그리고 기술 이전 관련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하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하락은 지나쳤고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가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가 워낙에 좀 커지고 있고요. 2030년 기준으로 133조 원 시장으로 더 급부상하고 있고 글로벌 이제 빅파마들 특히 뭐 로슈, 암젠, 아스트라제네카도 최근에 비만 치료제 시장에 뛰어들었고요. 또 그리고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임상에 나선 치료제만 232개가 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GLP-1 관련된 계열 치료제가 비만 합병증인 또 심혈관 질환 위험성뿐만 아니라 뭐 신장 질환 또 간 질환 쪽에서도 효능이 있다라고 이제 입증받고 있기 때문에 GLP-1 계열 치료제 시장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 펩트론은 위고비와 일리아릴리의 어떤 기술 이전 기대감이 여전히 높은 시점에서 주가만 많이 빠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충분히 저가 매수를 한번 노려보자라는 의미에서 첫 번째 버스로 가져와 봤습니다. 저가 매수 가능하다. 비만 치료제하면 떠오르는 국내에서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죠. 펩트론을 선정해 줬는데 개인적으로 김주호 매니저님 요즘 제약바이오 내에서 투자자분들이 가장 기대하는 건 HLB,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이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에 펩트론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나란히 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소개해드렸던 게 뭐 리가캠 바이오도 소개를 해드렸고 뭐 삼천단 제약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알테오젠도 오늘 좀 시장에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시장의 가장 대표가 되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심으로 오늘 반발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오히려 그동안 시장 대비 너무 지나치게 하락이 나와줬던 비만 치료제. 다만 비만 치료제는 올해 오히려 더 경쟁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펩트론 같은 기술력 있는 기업들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오히려 지금 하락이 나왔을 때가 기회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현대인의 질병이잖아요. 비만. 이와 관련해서 펩트론의 가능성은 아직도 무궁무진하다. 무궁무진하다. 모멘텀 열려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격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목표 라인 어디로 잡아볼까요? 네, 일단 매수가는 현재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33,7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손절 라인대는 26,0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700원, 26,000원 목표가, 손절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첫 번째는 바이오 마을을 향해 가봤고요. 두 번째 버스도 소개해 드릴게요. 안전하게 종착지까지 모셔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색깔의 버스 타볼까요? 네, 두 번째는요. 단기버스, 녹색 버스, 마을버스를 타고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버스로 저희 좀 빠르게 수익 내보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요? 종착지는요? 종착지는요. 네. 네, 오늘 납법과대 섹터에서 반반밀수 유입되는데 바이오 마을이 있고요. AI 반도체 마을이 있고 화장품 마을이 있는데요. 오랜만에 컨텐츠 마을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마을. 사실 오늘 같은 날 화장품 마을 가야 되는 거 아닌지요? 지금 화장품도 거의 끝자락. 지금 최근에 한국 화장품 제조까지 실적이 잘 나와서 급등이 나왔던 점을 놓고 봤을 때 네. 어느 정도로 단기 상투에는 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리하게 화장품 섹터에 탑승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새롭게 출발하고 있는 컨텐츠 마을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고 빠를 것이다라고 좀 판단돼서 컨텐츠 마을을 골라봤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화장품주 올라왔고 게임주도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저가 매수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콘텐츠 마을을 향해 단기 버스 탑승해 보겠습니다. 버스 번호는요? 네, 버스 번호는 263720번 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263720번 버스. 두 번째 버스 소개해 주시죠. DNC 미디어라는 웹툰 컨텐츠의 절대 강자를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미스터 블루 했는데. 맞습니다. 미스터 블루 말씀드리고 오늘 장중에 한 4%대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네. 미스터 블루를 말씀드렸던 게 솔직히 DNC 미디어 때문에 미스터 블루를 말씀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웹툰 IP를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작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DNC 미디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이제 가장 대표작이 나 혼자만 레벨업. 최근에 넷마블이 나 혼자만 레벨업의 어떤 이제 IP, 지적 재산권을 활용해서 게임을 출시했는데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78개국에서 1등을 했고요. 구글 같은 경우도 지금 5일 만에 지금 1등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지금 흥행은 몰이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2012년도에 이제 웹소설 또 그리고 웹툰 관련해서 전문 컨텐츠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나 혼자만 레벨업 관련된 애니메이션이 일본을 중심으로 글로벌에 출시가 됐는데 굉장히 지금 이제 흥행이 몰이가 이어가면서 1분기 영업이익이 2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5%가 증가했고요. 매출액은 199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21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5%가 증가했는데 지금 게임까지 흥행몰이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2분기 또 올해 하반기의 매출 성장은 더욱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레벨업 관련된 지적 재산권으로 또 이제 영화 또 그리고 애니메이션 또 게임까지도 확대가 편성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오히려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2대 주주가 이제 카카오 엔터예요. 그래서 카카오 M과 카카오 페이지가 합병을 했는데 카카오 페이지가 이제 카카오의 웹툰 사업을 주도했던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에 카카오 엔터가 북미의 첫 웹툰 기업인 타마스 미디어를 인수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카카오 페이지 안에서 또 DNC 미디어의 나 혼자만 레벨업이 공급업체 중에서 점유율 1등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와 네이버가 지금 빠르게 북미 시장을 지금 진출하고 있고 또 관련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오히려 또 이제 네이버와 또 카카오의 점유율 싸움에 또 특히 DNC 미디어 같은 콘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고 지적 재산권을 다수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큰 폭으로 성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게임 관련해서도 넷마블이 또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가 지금 계속해서 글로벌 1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성장성도 충분히 기대해 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DNC 미디어 두 번째 버스로 가져와 봤습니다. 미스터 블루 버스를 탑승한 건 이 DNC 미디어 버스를 탑승하기 위한 초석이었다, 네, 발판이었다. 맞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 종목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가격 전략도 세워드릴게요. 네, 물론 미스터 블루도 좋은 기업인데요. 그렇죠. DNC 미디어랑 같이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매수가는 현재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1차 목표가는 33,300원, 333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 라인 때는 25,700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25,7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두 가지 버스 탑승해 봤는데요. 그 외에 김준호 매니저를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창구 어디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어제는 쉬었고요. 네, 오늘은 지금 MBN 골드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또 자세하게 시장 전략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AI 소프트웨어, 특히 이 소프트가 장중에 10% 상승이 나와줬고요. 제가 운영하는 클럽에서 캠트로닉스는 장중에 지금 상한가에 안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종목들 꾸준한 상승 랠리가 나와주고 있으니까 내일 또 그리고 다음 주에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종목들 콕콕콕 집어드릴 거니까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준호 매니저는 다른 SNS를 하지 않습니다. 네.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니까요. 이리 들어오세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